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부에서는 3월 9일 월요일이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주식 대응 전략을 설명했어요. 아직 다 한 건 아니지만 대응 전략을 설명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설명했으니까 못 보신 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전략,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을 하고, 자, 세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외국인의 시황을 보고 판단을 하라 그랬고, 둘째는, 투자금의 50%만을 보유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 셋째는, 자, 주식을 100% 보유하고 싶은 분이 있죠. 항상 주식을 100% 채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100% 보유하고 싶으면 일단 장이 너무 혼란스러우니, 만약에 자기가 가진 종목 중에 레버리지 종목이 있으면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손실이 엄청 커져요. 그리고 초우량주만 보유하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초우량 종목은 뭘까? 초우량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집중 매도하니 위험하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 해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가지고 있으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잘 찾아보고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으며 매년 순이익이 50%씩 성장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초우량 종목을 소개하겠다. 한국에 상장된 대략 2200여 개의 주식 중에서 제가 판단한 우량 주식은 약 200개로 보고 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종목이 KH바텍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주식을 한 30년 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생각 우량 종목을 채워 나갑니다. 채우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우량 종목이 자꾸 바뀌어요. 한국은 우량 종목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물론 변함없는 종목은 딱 하나 있죠. 삼성전자, 그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우량 종목에서 탈퇴해요. 현대차도 계속 10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우량 종목에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저평가된 우량 종목을 계속 찾는데,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200개 종목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성장한 저평가 종목 한 200개 정도를 제가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중에서 제가 하나씩 꺼내가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추천할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 상황에서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종목이 KH바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추천하지 못하겠어요. 폭락장에서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여러분도 찾아보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2200개 중에서 또 우량 종목 200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KH바텍을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한국 휴대폰 시장은 급속도로 스마트폰 위주로 재편됐다. 자연스럽게 휴대폰 부품업체도 스마트폰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체가 바로 힌지 제조업체이다. 힌지는 여닫이 문 경첩 중심부에 꽂는 세막대기 같은 부품이다. 예전 폴더블 폰과 슬라이드 폰 여닫는 부분에는 힌지가 꽂혀 있어 휴대폰을 주머니에 속 넣도록 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열고 닫지 않아 힌지가 필요 없었고, 힌지 제조사는 KH바텍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2009년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옛날 핸드폰은 다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이라 가지고 KT 바텍에 굉장히 성장했었는데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폴더블 폰이 점차로 없어지고 스마트폰으로 대체됐죠. 그죠? 그래서 휴대폰 힌지 제조사들은 다 망했어요. KT 바텍도 망하기 정말 1, 2년만 늦었으면 그냥 망했을 거예요. 근데 운이 좋죠. KT 바텍은 그죠? 그래서 힌지 제조사 KT 바텍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휴대폰 힌지 제조사는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모두 부도를 맞았지만 KT 바텍은 끝까지 남은 힌지 제조사로 당분간 독점 지위를 유지한다. 이 독점 엄청 무서운 겁니다.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의 독점 지위입니다. 독점, 제가 그랬죠. 주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 저평가된 기업을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독점 지위라는 것은 망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힌지는 20만 번 접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KT 바텍은 당분간 독점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노키아의 힌지를 납품했던 기술력 또한 녹슬지 않았다. KT 바텍은 옛날 옛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노키아가 세계 최대 회사였죠. 그 노키아에서 KT 바텍을 선택할 정도로 KT 바텍은 세계 최고의 힌지를 만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다 망했죠. 그죠? KT 바텍을 제외하고 모든 힌지 제조사들이 운명을 맞았다. 즉 사라졌다. 망했다는 뜻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인데 경쟁자까지 없어져 가지고 완전 독점이다. 자, 그 다음 휴대폰 힌지 제조사 KT 바텍은 2019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016년, 2018년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던 터라 존폐를 걱정해야 했다. 거의 한 2, 3년만 계속 됐으면 부도 났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참 운이 좋죠. 오랜 거래처였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갤럭시 폴더를 출시한 것이다. 스마트폰과 폴더블 폰을 결합한 이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KT 바텍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영업 흑자로 전환했고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을 결합한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 생긴 거죠. 그래서 KT 바텍이 이제 작년 2분기부터 영업 흑자가 시작됐어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겁니다. 스마트폰 부품업체인 KT 바텍의 매출은 크게 6가지로 스마트폰용 힌지, 스마트폰용 외장 케이스, 스마트폰용 외형 브라켓, FPCB, 연성 회로 기판, 스마트폰용 스몰 아이템, 물리 홈 버튼, 물리 음향 버튼 등 통신용 셋톱박스 등이다. 이 업체는 과거 안테나 브라켓과 전자파 차폐막 등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국내 전략 고객사와 노키아, 블랙베리 등 해외 업체로 휴대폰 내 외장재를 납품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금속 가공 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휴대폰 금형과 부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뭐 너무 많은 거 보지 말고 스마트폰이 힌지만 생각하면 돼요. KT 바텍은 거의 스마트폰 힌지로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선별 매출액은 거의 삼성전자에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KT 바텍은 살아남은 최고의 힌지 성자이다. KT 바텍의 폴더블 폰 힌지는 20만 번의 접힘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견고한 제품력을 갖고 있어 향후 폴더블 폰 시대의 핵심 부품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핵심 부품입니다. 향후 폴더블 폰 시대에는 핵심 부품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KT 바텍의 수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더블 폰 스마트폰의 형태가 한 번 접히는 원 폴딩에서 두 번 이상 접히는 멀티 폴딩 형식으로 진화하면 힌지의 대당 탑재 수량이 증가하고 롤러블 및 스트레치블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 공정 난이도 상승으로 단가가 상승할 것이다.
지금은 한 번 접히는데 앞으로 2번 이상 접히는 멀티폴형 스마트폰이 나오면 이 회사는 더 성장할 거라 이 말입니다. 힌지뿐만 아니라 메탈 케이스 부분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쳐진다. 메탈 케이스 부분도 IDC 공법을 이용한 원가 절감으로 기존 메탈 케이스 대비 판가를 낮춰 고객사 중가 스마트폰으로 다시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접히는 원폴딩이지만 앞으로 2번 이상 접히는 멀티폴딩 형식으로 하면 지금도 성장하지만 앞으로는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KH바텍 분석하겠습니다. KH바텍은 2018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8%예요. 부채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연평균 4%. 제가 우량기업은 연평균 3% 이상을 그 연구개발에 쓴다 그랬죠. 이 회사는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4%면. 그죠? 매출액 대비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출액은 2019년에 2200억, 2020년에 4080억, 2021년 6420억.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늘죠. 그죠? 100% 성장하고, 그 다음에 21년부터 50% 성장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한 50%, 40%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80억, 2020년에 430억, 2021년 730억. 그래서 2020년 올해는 560% 증가하고 2021년에는 70%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당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70%, 그 다음 해부터는 한 50% 정도 성장한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019년은 380원. 퍼가 상당히 높죠. 그죠? 퍼 계산 안 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그 다음, 2020년은, 주당 순이익이 2,000원. 퍼가 12.3. 2021년은 3,150원. 퍼가 7.24입니다. 그 다음, ROE는 2019년에 4%, 2020년에 20%, 2021년에 27%죠. 그죠? 그래서, 퍼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죠. 그죠? 퍼가 여기는 뭐 거의 4, 5, 20, 4, 6, 24, 4, 5, 20. 거의 퍼가 5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퍼가 10이고 2021년에는 퍼가 7이에요. 그 다음에는 퍼가 뭐 4, 5 되겠죠. 그죠? 그 다음 2020년. 그죠? 결론. 삼성의 폴더블 폰이 예약 판매가 시작된 몇 분 안에 전량 완판되는 것을 보면 위의 예상 이론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1년 이후에도 폴더블 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폭락장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지 않고 매수를 유지하였고 주가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3%, 4% 폭락했죠. 그죠? 근데 주가가 오히려 오른 점을 고려하여 적극 추천한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 회사는 독점적 기업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경쟁 기업이 치고 들어오면 퍼를 지금 20으로 줄 수 없어요. 독점적 기업이면 앞으로 순이익이 매년 30에서 50%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퍼는 20배가 적정하다고 본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올해는 560% 증가하고 내년에는 70% 증가하고 앞으로 매년 최소한 30%에서 50% 성장한다고 가정이 돼요.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이고 순이익이 매년 30에서 50%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퍼는 20배가 아주 적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내년 퍼 20으로 계산하면 목표가가 63,000원이다. 그래서 내년 주당 순이익 3,150원이니까 이걸 퍼를 20으로 하면 63,000원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투자하시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투자하시면 100% 이상 수익을 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장이니까 저희 방송을 몇 번 보시고 KH바텍 분석해 보시고 꼭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